와 인맥, 폭력을 앞세워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착 세력을 가리킵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샤프강의 아버지는 과거에 지역의 촌폐와 갈등을 빚다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샤프강 역시 오랫동안 촌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샤프강이 촌당서기를 살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찰 발표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눈길을 끄는 건 살인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서 나타난 반응입니다.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중국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이 이례적으로 쏟아진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현상금 같은 돈은 벌지 않겠다. 20만 위안을 준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겠다. 샤오홍수와 빌리빌리 등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도 샤프강을 옹호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샤프강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수수 밭에 주민들이 생수와 라면, 죽 등을 몰래 가져다 줬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경찰의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추적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심지어 샤프강의 도주를 돕기 위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열쇠까지 꽂아둔 차량을 누군가 세워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온라인 게시물이나 현지 주민들의 전원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샤프강의 도주를 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 용의자를 돕겠다는 반응까지 보였느냐는 점입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샤프강을 검거하기 위해 대규모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관련 인력이 도로와 마을 입구에 배치됐고요. 옥수수밭과 농경지와 도랑, 시골길까지 들어가 샅샅이 뒤졌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됐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수색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인력을 배치해 긴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는 현장 제보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경찰과 무장경찰, 민병대, 심지어 정규군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정규군 투입 여부와 정확한 인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까지 불거진 것은 분명합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샤프강이 숨을 만한 공간을 없애기 위해 아직 익지도 않은 옥수수밭 일부를 밀어버렸다는 건데요. 당국의 대응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올여름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홍수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릴 때는 인력과 장비를 보기 어려웠는데 도주범을 잡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권력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재난구조와 범죄자 수색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교에 중국인들이 공감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병력이 투입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보다 범죄자를 쫓을 때 국가의 힘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작동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소흙 제악,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흙 제악은 쉽게 말해 조직폭력배와 악질적인 지역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중국 당국의 정책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촌폐와 향폐, 즉 농촌 지역의 토호 세력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허난성 당국도 8월 4일 관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단속 공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지역 촌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경찰과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물론 샤프강 자신이 실제로 촌폐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모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과 공안, 사법기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돈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나 지역 자원을 장악하고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촌폐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권력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부 지방 관리들과 지역 세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결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역 세력이 토지 수용이나 철거, 주민 통제 등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지방 관리들이 이들을 비호하는 식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촌폐 척결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흙 제약이 원래 취지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기업가를 압박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에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이고 민간기업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채권을 가진 민간기업가에게 조직폭력 연루나 불법 자금 조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사건으로 만든 뒤 채무를 줄이거나 기업 자산을 압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형화채, 쉽게 말하면 형사사법수단을 이용해 빚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샤프강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농촌의 살인사건을 넘어 중국 사회에서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0일 가까이 이어진 샤프강의 도주는 지난 8월 8일 막을 내렸습니다. 샤프강은 사건 발생 지역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허시의 한 지역에서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샤프강이 체포된 뒤에도 인터넷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살인범이 잡혔을 때처럼 속이 시원하지 않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동정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반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 촌 간부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수호지 2.0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수호전에 등장하는 임충이나 무송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권력과 부조리에 내몰린 끝에 스스로 무기를 들기 시작한다는 비유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에서 등장한 해석이고 개별 사건의 원인도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법과 사법제도를 신뢰하는 사회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과 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법원도, 지방정부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면 사람들은 제도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적인 저항에까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샤프강이 사람을 살해한 것은 어떤 사정이 있었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경위를 둘러싼 주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를 억압받은 농민 영웅으로 미화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중국인들은 살인범을 처벌해야 한다기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중국 문제 전문가 역시 이런 동정 여론의 배경에는 지역 권력과 경찰, 사법기관에 대한 오랜 불신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의 배경입니다.